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올해 CES 2024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올해는 정말 볼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못 가서 너무 아쉽고 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올해 CES에 나온 여러가지 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 이런 것들 다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거 좀 실질적인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CES 2024 최종 정리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우리나라 얘기부터 하면요. 현대자동차가 만들 비행기, 수직 이착륙 전기 비행기죠. Electron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예, 요거에 앞글자 따서 EVTOL이라고도 하죠. 뭐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UAM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요 비행기 SA2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었는데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뛰어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게 날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 이후에 뭐 보완하고 해가지고 28년도에 양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8년에는 코엑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쫙 날아가고 뭐 요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주 뭐 그냥 대단한 건 아닌 게 최고 속도가 그냥 200km 정도. 그래서 55km 떨어진 코엑스부터 인천공항 요거를 15분, 20분 정도에 간다는 건데 이게 뭐 지금도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논스톱으로 되는 거 직행 요거 타면은 45분인가 뭐 요 정도 인천공항에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좀 대단한 건가? 그래서 뭐 요 비행기 최고 속도가 200km, 고도는 400에서 500m 정도, 그러니까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비행기인데 되게 낮게 날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헬리콥터는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가 아니고 더 높아야 돼요. 헬리콥터는 이게 엔진이라서 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소음이 크게 나는 거는 이 프로펠러가 크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바바바바바바 가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엄청 나서 그래서 이렇게 저 높이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SA2 요거 보세요. 이 작은 프로펠러가 8개가 붙어 있잖아. 네, 이 프로펠러 하나하나가 다 작기 때문에 돌아갈 때 소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게다가 이게 다 전기 모터잖아. 그래서 조용하게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빌딩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저기 뭐 수직 이착륙도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걸 완전 충전을 해 60km 이상 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0km 이상은 좀 날 수 있어야 좀 쓸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 거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무게를 이게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충전해서 멀리 날아가려면 배터리 큰 거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로 안 하고 수소 연료 전지로 한다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전기 배터리로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들이 나오잖아요. 날다가 배터리 다 되면 그냥 막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거 잘 보세요.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도 이거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활공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기계 고장이나 뭐 프로펠러가 멈추거나 이래도 이렇게 슬슬 날라서 비상 착륙 같은 거 요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긴 해도 아주 위험하진 않다. 치명적이진 않다. 물론 같은 UAM 중에서도 이렇게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게 없는 그냥 우리 이렇게 드론처럼 생긴 프로펠러만 여러 개 달려 있고 날개는 없는 그 UAM이 있거든요. 요거는 전기모터 고장 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SA2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안전하다. 바퀴 보세요. 바퀴를 접어탑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바퀴가 그냥 고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상착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바퀴에도 그렇고 여기 그 앞에도 그렇고 조명이 이렇게 쫙 줄로 들어오는데 여기 앞에는 이게 두 줄 조명은 제네시스잖아. 연관이 살짝 있는 듯해 보이는데 사실 제네시스 마크 잘 보세요. 이거 날개 마크잖아. 날개 마크. 벤틀리나 미니나 뭐 에스턴 마틴 이런 회사들 날개 엠블렘 들어가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다들 뭐 항공 쪽이나 뭐 항공기에 납품했거나 뭐 여튼 항공기랑 뭔가 연관이 있어서 날개인데 제네시스는 그런 게 없이 좀 뻘쭘하게 그냥 날개 엠블럼인데 요거 슈퍼널 SA2에 제네시스 마크를 딱 붙이면은 이거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이게 제네시스 이 날개 마크가 2008년도에 현대 제네시스 요 나올 때부터 이 날개 마크가 조금 뻘쭘하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무 말 안 했지만 2028년도에 요 꿈을 이루면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이 날고 싶은 꿈을 담아서 제네시스의 날개 엠블렘을 했는데 그 꿈을 20년 만에 이뤘습니다. 멋지게 막 하면서 막 눈물 막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이거 꿈 얘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에서 뭐 이런 거 나도 들은 얘기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나온 생각이에요. 여튼 현대자동차 슈퍼널에서 만들 요 전기 수직 이착륙 전기모터 비행기는 2028년도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미디어 오토. 이번 CES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아 PBV 요거는 바로 나옵니다. 내년에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스타리아 크기에 그러니까 스타리아보다 약
약간 더 큰 사이즈의 PV5 PV5 요게 나오고요. PV5 근데 이게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처럼 신차 발표를 딱 하고 뭐 사전 계약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툭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모빌리티 회사 무슨 택시 회사 뭐 이런 데서 미니밴형 택시 같은 게 먼저 이렇게 막 돌아다닐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택배 회사에 또 대량 공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택배 시스템에서 뭐 운영하고 뭐 이렇게 좀 우리 곁으로 이렇게 슬쩍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이건 역시 꿈 얘기 아니고요. 그냥 제 잡생각이기도 하면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전에서 뭐 이렇게 알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요거는 하여튼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뭐 출시 초기부터 뭐 뒷부분을 픽업 트럭으로 했다가 요거 드러내고 하이루프 밴으로 했다가 또 요거 드러내고 9인승 미니버스로 했다가 아침에는 픽업 트럭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미니밴으로 바꿔가지고 퇴근하고 뭐 요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초창기에는 그냥 스타리아처럼 스타리아 상용차 같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지. 요 PBV가 확장성, 뭐 잠재력 뭐 요런 것들이 아주 큰 차거든요. 처음부터 다 갖춰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오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쓰임새를 점점 넓혀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PB1도 나오고 그리고 더 큰 PB7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나오면서 물류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그냥 제로 에미션으로 완성하게 되는 뭐 이런 로드맵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사람이 뭐 집 나르고 사람이 뭐 아파트에다 택배 배달하고 이러지 않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이렇게 등에다가 집 나르고 뭐 집 앞에다가 택배 놔두고 사진 찍어가지고 전송해주고 뭐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려면은 2020년은 넘어서 2030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띠리링 현대모비스가 이번 CES에서 공개한 모비온 제자리에서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옆으로도 가고 뭐 콤파스처럼 이렇게 빙글 돌기도 하는 요 차. 요거 아이오닉 5 신형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모비스에서 개발한 이코너 시스템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오닉 5 베이스로 만든 차예요. 아이오닉 5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 차에 들어간 요 바퀴 좀 그냥 두툼하고 막 그러잖아. 요게 바퀴 구조가 완전 다르죠. 바퀴 안에 전기 모터랑 브레이크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인휠 모터. 바퀴 안에 동력장치, 제동장치 다 들어가 있어. 요 바퀴가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요게 독립적으로 틀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컨트롤 되다 보니까 이게 제자리에서도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콤파스처럼 돌 수도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뭐 요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요게 당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딱 봐도 당장 못 나올 것 같잖아. 일단 이렇게 되려면은 운전대랑 조향되는 바퀴랑 이게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일단 아니겠죠. 운전대랑 바퀴랑 전선으로 연결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요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바퀴가 이렇게 꺾이는 게 뭐 30도 정도 이렇게 뭐 45도 꺾이는 게 아니고 90도까지 막 이렇게 꺾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바퀴는 오른쪽으로 꺾일 때 어떤 바퀴는 왼쪽으로 꺾이고 이런 식으로 막 제각각 다채롭게 막 컨트롤 되니까 이게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옆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좀 다채롭게 컨트롤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딱 봐도 이게 당장 나오기가 힘들겠죠. 게다가 이게 인힐 모터면은요 휠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바퀴가 무거워질 거 아니야. 이 무거운 바퀴가 뭐 비포장길 같은 데를 막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 무거운 덩어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이게 가벼운 덩어리는 그래도 어떻게 진동을 흡수할 수가 있겠는데 무거운 덩어리가 막 이러고 가면은 이 진동이 차체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선 승차감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 차 전체가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바퀴가 무거워지면서 도로의 굴곡에 따라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전문 용어로 현가 하질량이 무겁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이 현대모비스 상무님이 이거를 2025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술 개발은 완료를 하고 2026년도에 고객사를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2, 3년 후에는 양산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요 차를 보는 게 한 2028년도 정도에는 길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미국의 그 허머 EV나 리비안 같은 요 전기차 옆으로도 가는 요런 주행도 가능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탱크턴 요것도 하긴 하는데 요 차들이 인힐 모터는 아니죠. 그냥 제자리에서 요쪽 바퀴는 앞으로 가고 요쪽 바퀴는 뒤로 가니까 제자리에서 막 먼지 내면서 막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아스팔트에서 막 그러면은 띠익 하면서 막 이렇게 도는 걸 거라고. 근데 모비스의 모비오는 깔끔하게 바퀴를 딱 틀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자리에서 도는 거다. 요거 2028년도 정도에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에 무슨 컨셉트카 같은 거를 딱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수소의 미래에 대해서 뭐 차곡차곡 준비 중이다.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우리 후세들이 수소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소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를 쑥쑥 만들어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정주영 회장, 그리고 정주영 회장 동생인 정세영 회장, 이분들이 그때부터 전기차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선 회장이 자신감을 갖고 전기차로 쭉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할아버지나 작은 할아버지가 그거 돈 안 된다고 그거 안 했었으면은 정의선 회장도 전기차로 막 바뀌는 요 시점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시점을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혼다나 토요타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잖아. 하여튼 지금 정의선 회장이 수소차 만들고 또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수소 뽑아내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게 당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세까지 내다보고 후세들이 이걸 가지고 자신감 있게 수소 사회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수소에 공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넥소, 수소차 넥소, 이거 넥소 신형 요거를 2025년에 올류 넥소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요건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것까지 하면은 영상 한 50분짜리 돼. 띠리링 LG전자의 알파블, 이 차는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스포츠카처럼 날렵하게 생긴 컨셉트카인데, 요거를 LG에서 자동차 만들려고 만든 차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여러가지 기술이라든가 LG 마그나에서 인수한 ZKW라는 헤드램프 회사 있어요. 요 회사들의 미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만든 컨셉트카예요. 헤드램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뭐 디스플레이 따로 해가지고 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 멋이 없잖아. 그냥 그럴 거 컨셉트카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미래 헤드램프 딱 붙이고 미래 디스플레이 딱 붙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잖아. 이래서 컨셉트카 만든 건데 멋있습니다 이거. 이 ZKW라는 회사는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 세계적인 헤드램프 회사인데 볼보 EX90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멋있잖아. 이렇게 토르의 망치처럼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있는데 헤드램프 딱 키면은 토르의 망치가 쫙 벌어지면서 그 뒤에 헤드램프가 딱 나오는 거. 요거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이걸 ZKW에서 개발해가지고 납품하는 헤드램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ZKW 대단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LG 알파블 요 컨셉트카에 빔 프로젝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헤드램프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딱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 알파블 요 실내 보면은 천정에서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V자로 딱 이렇게 딱 펼쳐지는 요런 화면. 요거는 뭐 당장 나와서 뭐 스타리아 같은 미니밴 천정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차박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리무진 뭐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V자로 딱 펼쳐지는 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좀 뭐 당장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컨셉트카 뒤에 보면은 와인이나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쭉 앞으로 이렇게 배달되듯이 나오는 요 컨셉트는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 양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안에 앞쪽에 보니까 밑에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는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당장 공간만 있으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LG전자가 이번에 이 부스 앞면에 디스플레이를 커다랗게 이렇게 딱 세웠는데, 투명 올레드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대단한 게 무선으로 4K 신호를 받아서 여기다가 막 영상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뒷면이 깔끔하니까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 뒤에 막 전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전원만 연결하고 영상 신호는 4K로 무선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기술이면은 뭐 자동차 앞유리, 옆유리, 뭐 뒷유리 이것도 언젠가는 투명 OLED로 해가지고 무선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유리창이 투명 디스플레이가 되고 막 이러면 여기다가 뭐 15인치네 17인치네 이런 거 화면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운전할 때는 투명하게 돼가지고 보면서 운전하다가 자율주행하면은 그게 갑자기 영화관이 되는 거지. 하여튼 투명 디스플레이가 이 미래 콘텐츠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미디어 오토. 자, 이번엔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 거. 이번 CES에 나왔던 차 중에 가장 좀 신기하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신기한 차?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죠. 엑스팽이라고 있습니까? 이거를 XPENG라는 요 엑스팽. 요 중국 전기차 회사에서 플라잉카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달리다가 날개를 딱 펼쳐가지고 날아간다는 컨셉인데, 뭐 차가 막히면은 갑자기 날아가고 뭐 이런 컨셉이죠. 헬리콥터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요 프로펠러가 감춰져서 딱 수납이 돼. 그러니까 뒤에 뚜껑을 딱 열면서 날개를 쫙 꺼내가지고 윙 돌려가지고 차가 막히면은 또 각 날아가. 요런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와도 이거 좀 말도 안 된다. 뭐 이럴 건데 이걸 만들어냈네요. 와, 중국 회사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뜬금없을 정도로 대단한 발상이잖아요, 이게. 띠리링.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죠. 빈페스트에서도 컨셉트카를 보여줬는데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전 시장에서 그렇게 그닥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하고, 게다가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 정보도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일본 회사 소니와 혼다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 차들이 2026년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니 아피라, 요 차는 구체적인 스펙도 공개가 됐는데요. 앞에 241마력, 뒤에 241마력, 합산 출력 482마력의 전기차, 91kWh 배터리가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고, 충전 속도는 150kW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400V 시스템 정도를 쓰는 듯 해요. 근데 이 정도 스펙으로 2026년도에 될까 싶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요 정도 스펙으로 지금 나온다 그래도 그냥 평균 수준이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에 에어서스 들어가고 뭐 소니의 입체 음향 시스템 들어간다고도 하고, 네, 이게 2026년도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요 계기판 요 보시면은 화면이 쭉 있잖아요. 요 옆좌석까지 쫙 있는 요 화면으로 뭐 소니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소니 자동차용 카메라가 이게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중에 상당수가 소니 카메라 렌즈 씁니다. 소니에서는 이 자동차용 렌즈에 대한 노하우가 전 세계 최고로 많기 때문에 이걸 또 고해상도로 자동차용 카메라 뭐 이렇게 만든 거를 요 소니 아피라에다가 12개나 이걸 박았다 그러고, 그리고 앞유리 요 위에 보면 라이다 센서도 딱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거로 뭐 자율주행도 된다고 하는데, 소니가 뭐 저력이 있는 회사니까 요거 뭐 대단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소니랑 함께 힘을 합쳐서 전기차 만들고 있는 혼다도 이번에 2대의 컨셉카를 보여줬는데, 혼다의 전기차는 혼다 제로 시리즈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서 요 차를 2026년도에 내놓을 거다 그러면서 혼다의 새로운 엠블렘도 이번에 처음 선보였는데, 이 혼다 마크의 이 네모난 테두리를 없애고 H로만 이렇게 한 게 특징이죠. 네, 요 납작하게 생긴 컨셉트카랑 요 미니밴처럼 생긴 요 컨셉트카, 요거를 2025년부터 주문을 받아서 202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띠리링.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KGM. 우리의 KGM을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요 KGM도 CS에 이번에 나갔어요. 토레스 EVX 한 대 딱 들고서는 CS 딱 갔는데, 토레스 EVX도 보여줄 겸 이 차에 새로 들어가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전시했다고 하는데, 이 차에 들어간 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미국 회사죠. 미국 MIT 스타트업이었다가 분사한 와이트리시티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자기 공명식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토레스 EVX를 전시를 했는데, KG 모빌리티는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토레스 EVX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또 나올 전기 픽업 트럭, 여기에도 요 무선 충전 시스템을 넣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올해 CES를 일단 뭐 얼추 뭐 다 본 거 같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전기, 전자, AI 뭐 요런 데서는 엄청난 신기술들이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거 봐도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이번 CES에서 나온 자동차 쪽 얘기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얼추 뭐 어디 가서 CS 나도 좀 봤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CES를 저도 못 가서 너무 아쉬운데, 내년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어르신 팔순이 껴있어가지고 못 갔지만, 내년에는 기필코 가서 더욱 많은 것들을 더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말고 한 명만 더 있었으면은 내가 못 가더라도 이렇게 좀 대신도 좀 가고 이럴 사람이 좀 필요한데, 저랑 함께 이 미디어 오토 운영해가지고 이 CES도 가고 뭐 이러실 분 조용히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뽑아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돼요. 예, 무슨 경력이 하나도 없지만 뭐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제가 어떻게 뭐 가르치고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 이제는 오셔서 바로 합류해서 저랑 딱딱 손발 맞춰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 분, 예, 저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더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